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검찰발 꽂았다가 진압이 됐다. 이 말이 지금 서초동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검찰 인사가 화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출두시키지 않기 위한 인사였다. 이런 말도 지금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이원석과 인사협의가 있었느냐. 검사장을 인사하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총장 이원석과 인사협의를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이원석은 인사협의는 없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 출근길 문답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사전에 조율했느냐? 이 평범한 질문에 이원석은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언론은 7초가 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곧 기자들이 취재로 드러났지만 박승재 법무장관은 11일 이원석에게 검사장 인사 협의 절차란 것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원석이 보기에는 협의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통보를 받은 거겠죠. 당시 이원석은 검사장 인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박승재 장관에게 힘이 없었겠죠. 이원석은 검사장 인사를 그렇게 빨리 할 줄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뒤이은 기자의 질문. 용산과 갈등서를 어떻게 보나 하는 질문도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원석 총장은 그 뒤에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묻자 비로소 답변다운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정해진 틀에 딱 맞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아마 이 말을 대본처럼 적어놓고 외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한번 외워보니까 아주 편한 목소리로 말이 나오더군요. 이원석 총장은 후속 인사 언제 하느냐 하는 질문에 후속 인사는 제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사표를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원석의 답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말은 아주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였다. 그러면서 때 아닌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언론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데 사뭇 직대적입니다.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2월 정도 해야 될 인사를 사실은 총선 때문에 지금까지 늦춰왔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그 말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검사장급 인사를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 참 직대적인 발언입니다. 저게 아니면 거의 할 수 없는 얘기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거사건 CEO와 이번 검사장급 인사를 결부시켰습니다. 그 관계자는 총선 후 이제 시작될 선거사건 CEO 6개월을 감안하면 총장 퇴임 후인 10월이 되면 선거사건 처리 CEO 문제가 불거지며 또 인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재임한 만큼 역대 중앙지검장 재임 기간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
그 뒤에 한 말도 되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오히려 인사가 난 후임자들이 사건이 흑과 백을 바꿀 사람들도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원석 총장 취임 후에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가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 연관된 사건 수사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백인동 사건 같은 이재명 관련 사건도 질질 끈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아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불만이 쌓여왔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총선 후에 집중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을 놓고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사회 관련 수사 등 전 정권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에 이 함정 취재 성격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 솔직히 바로 이 점이 이원석 총장이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떻든 친윤 재배치 성격의 검찰 인사, 아니 찐윤 성격의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체제를 정비하면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느닷없는 검찰 인사는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검사장 인사 때도 아닌데 느닷없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이른바 좌천성 영전을 하고, 그리고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인사입니다. 서초동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을 화끈하게 진압했다. 대드는 검찰을 눌러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5.13 인사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번 검찰 인사는 내놓고 한동훈을 때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도 송경호도 모두 한동훈 라인이다. 한동훈과 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라인은 지난 1월에도 모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고윤곤 4차장. 이번에 인사이동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기조실장, 그 외 수도권의 김모 지검장. 그래서 총 7명. 이 사람들을 한동훈 라인이라고 그 언론은 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웃어넘겼습니다. 한동훈이 친윤 중에 친윤인데 한동훈 라인이 따로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게 아닌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부지만 이번 인사로 김건희 여사 소환은 물건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반대하는 명분도 이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같은 별것 아닌 사건 수사였는데 야당이 이를 키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그걸 받아서 키웠고, 뒤따라 이번 용산의 대처가 명분을 잃고 있다. 그런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충수를 두는 걸까요? 다시 묻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자충수를 뜬 걸까요? 아니면 대반전을 위해 사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과거 한동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죠. 그 뒤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추가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게 고초라면 말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한동훈이 부산고검으로 갔을 때 대검 기조실장이었던 이원석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마치 이번에 보는 인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떨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추미애의 보복 인사라고 했습니다. 좌천된 검사들은
바로 그 전해 8월 달에, 그리고 좌천되기 5개월 전에 윤석열 총장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천 인사는 잔인한 복수국이었던 것입니다. 조국 수사를 결정할 당시 한동훈과 이원석은 지금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실기를 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여론에 민감한 검사였다고 할까요? 5개월 뒤에 그들은 좌천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는 좌천뿐이었습니다. 서초동에서는 한동훈, 이원석이 좌천을 두고 권력 수사를 하면서 인사까지 잘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문재인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조국을 향해 칼을 뽑았고, 결국 입시 비리 하나만으로도 조국 일가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국민은 그때 공인의 두 얼굴을 보면서 표리부동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2030에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표리부동 내로남불 이미지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서초동 흑역사에 이어 이번 5.13 검찰 인사는 또 하나의 흑역사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총선에서 대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민정수석실을 없앤 걸 무척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민정기능이 통째에 빠졌는데 그 기능을 국정상황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이 결코 대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심 청취 기능은 대통령실 안에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민정수석을 과거와 같이 사정의 칼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다시 등장한 열흘 뒤 느닷없는 검사장급 인사가 태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사실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검사장급 인사철인 1월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야당이 작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당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시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이를 무마를 했고, 이노공 법무차관은 자, 나로서는 중재 불가다, 이 말을 한 뒤에 결국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시간을 버렸지만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자 다시 궁지에 몰린 셈이 됐습니다.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다고 한다 쳐도 디올백 사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특검을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어쨌든 5월 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주례회동을 했는데 명품백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정부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6월 초 정도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검찰이 명운이 걸린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올백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는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부 등에서 검사 1명씩 파견을 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원석과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온갖 사건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수사를 질질 끌면서, 그렇죠, 임종석, 조국,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왜 함정수사로 인한 범죄 혐의에 지나지 않는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반부패 수사부 검사까지 파견을 받아 수사팀을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열흘 뒤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떠났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이 됐고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갔습니다. 한동훈 라인으로 불리는 그들이 용산이 눈 밖으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로 김건희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엔 허풍인 것입니다. 허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는 수사라는 사실에 동조를 한다 쳐도 1차장부터 법무연수원으로 귀향을 가는 판인데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검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디올백 수수는 함정 취재로 인한 것인데다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조항조차 없습니다. 이원석과 송경호는 왜 이런 사건에다가 검사들을 3명이나 보강하면서 자신들의 명운을 걸었을까요? 어쨌든 전날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은 송경호는 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임식을 했습니다. 그가 임사에서 회안에 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자는 우리 원칙을 밝혔다. 글쎄요, 공정한 검찰은 있겠지만 따뜻한 검찰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원석은 어제 출근길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부가 교체가 되면서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지금 텅 비었습니다. 수사지휘부가 사라지면서 임기가 곧 끝나는 이원석의 지시가 얼마나 먹혀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은 현재 모두 공석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될까요? 법무부는 이달 안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 자리부터 채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사장 승진들을 시켜서 보직을 시키겠죠. 당연히 후속 인사에서 윤 대통령 친정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했던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두고 한 말을,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한 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이치 사건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봐주기 수사하며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그래서 못소리다. 자, 그러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윤 대통령은 당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특검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감정이라는 늪에 빠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걸 국민정서법이라고 합니까?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묘안은 무엇일까요?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의 짐일까요? 한동훈이 정계 복귀는 지금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언론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복귀를 두고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친윤계는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동훈을 견제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친윤계는 한동훈을 견제하지만 그럴수록 당내의 차기 권력구도 논의가
한동훈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처신이 화제가 됐습니다. 황우여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조정문 위원장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이때 당대표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따지지 말고 사퇴하는 것으로 봉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라. 한동훈이 책임을 빼라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말해 곧 한동훈이 책임을 백서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황우여는 갑자기 한동훈을 엄호할까요? 그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동훈의 2조 심판론과 586 운동권 청산론을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황우여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586 운동권 청산론, 그걸 시대정신으로 한 것. 그리고 2조 심판론, 그걸 시대정신으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선거 참패의 원인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을 면책시키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을 총선 참패 책임자로 명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 국민의힘답습니다. 서울시 당위원장 김선동의 말이 이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 당이 이제 지지 않는 선거를 하는 틀을 갖추는 백서가 되기를 바란다.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지 않는 선거를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회의에서는 누구 잘못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으며 특정 개인을 비판한 건 없었습니다. 조정훈은 기자들에게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백서가 한동훈이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결국은 한동훈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개최 시점 등 논란은 모두 한동훈 등판을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선 룰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대로 당신 100% 룰을 고수하면 한동훈은 독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신 100%는 작년 3월달 전당대회 때 처음 적용됐던 것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해서 민심 30% 여론조사를 빼고 당신 100%로 바꾼 겁니다. 게다가 전당대회 시기가 황우여의 뜻대로 8월로 늦춰지면 한동훈이 총선 책임론은 아주 희미해집니다. 차기를 노리는 한동훈에게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이 1년 반이 아니라 1년 전까지만 사퇴하는 것으로 완화된다면 한동훈에게는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훈이 조기 등판, 과연 그것뿐일까요? 문제가 말입니다. 한동훈이 조기 등판은 윤석열 정부와 모든 것이 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이제 변수가 됐습니다.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윤상현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선거에 졌나? 정치를 몰라서 진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정치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현 정국에서는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